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웃기는 뉴스. 어제에 비해서 오늘 길었어요. 네. 부끄러움이 어제 오랜만에 해가지고 네. 조금 부끄럽다가 쉬었다 하면 적응이 좀 부끄럽죠. 됐습니다. 네. 네. 저도 부끄러워서 안경 못 벗는 거 보십시오. 자, 동맹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네. 우리 특히 어르신들 동맹 걱정하시는데 연합뉴스 발로 미국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라는 곳에서 조사를, 엄청나게 많은 네. 사람들을 조사했어. 미 전역에서 성인 2천여 명 2111명 했는데 이 호감도 조사가 조사 이후 가장 많이 네. 이게 1978년에 첫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근데 이후 가장 높은 점수를 네. 이번에 기록을 했다고 해요. 47점인데 60점대로 네. 올라섰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미국과 한국을 파트너로 여긴다는 응답자가 74%. 그러니까 12년 MB 때보다 훨씬 높아. 안보, 한미 동맹을 중시한다는 이명박근혜 정권. 동맹 가지고 안보 장사하던 냉전을 정치 무기화했던 이명박근혜 때보다 훨씬 더 한국을 동맹 파트너로 여긴다는 응답자가 9%포인트도 높아졌어요. 한미 동맹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미국과 굳건하게 이게 공공 외교, 퍼블릭 디플로마시라고 하는 공공 외교의 덕분인데요. 여하튼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든든한 미국과의 동반적 관계를 토대로 중국과의 또 실리 경제 외교 또 우리가 또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요거 웃기는 뉴스죠. 저희가 네. 하고 있는 게. 자. 네, 약혼식이 너무 성대했었나? 아모레 장녀 그리고 보광 장남 조촐한 결혼식. 아주 조촐하다고. 네. 뭐 신라호텔 영빈관 정도에서 하면 조촐한 거죠. 뭐. 얼마나 이분들 더 쓰고 싶은데 네. 애꼈겠습니까? 정말로 저는 그래서 비꼬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아모레의 네. 이제 혼맥 지도가 완성이 됐어요. 이제 요쪽이 창업주 서성환 씨 아모레. 이 아들이죠. 조선일보 방우영 회장의 장녀와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이 아모레 집안은 기본적으로 조선일보 집안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홍석준 씨의 아들이랑 결혼했잖아. 그러니까 중앙일보 그룹이랑도 또 결혼을 한 겁니다. 혼맥으로 오른쪽은 조선일보, 왼쪽은 중앙일보. 우조선, 좌중앙. 네. 좌중앙. 좀 이상한데 여하튼 간에 완성을 했어요. 진짜 막강한 혼맥 그룹을 형성을 했는데 여기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상념에 졌습니다. 요분들 제가 삼성 엑스파일에서 다 접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홍석현 씨. 네. 뇌물 배달책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배달 사고 내가지고 이건희로부터 조인트 까졌던 네. 홍석현 씨. 근데 겉으로 되게 멋있게 행세하고 다니죠. 그리고 보면 홍석조. 오늘날 정치 검찰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 인사 총책임자거든요. 검사 인사 담당자로서 삼성에 뇌물을 전달했던 배달책입니다. 그러면 검찰국장이 뇌물 주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아유 감사합니다. 라고 받고 이제 영전하는 겁니다. 그 동생 홍석조. 지금 여러분들 매일 구입하시는 CU의 회장님이에요. CU. 편의점 CU의 회장님. 그런가 하면은 이거 동생이 또 홍석규라고 있어요. 보광그룹. 이분은 바로 삼성 엑스파일에 나옵니다. 요분이 이회창의 대쪽 이미지를 홍보했던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홍석현의 지시를 받고 이회창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이 가문이 뛴 겁니다.
조사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어요? 음. 보광그룹 잘 나가고 있습니다. 피닉스 뭐 이런 보광 피닉스 아시죠? 네. 아 훌륭하죠. 홍라영 라이 이제 건희 형의 이제 네. 부인이시고 이렇게 되죠. 막내입니다. 막내. 이번에 아모레 퍼시픽과 결혼한 홍석준 보관 창투 회장인데요. 이 집안이 이제 아모레와 완성이 됐고 조선일보와 더 친해졌습니다. 아 조촐하게 신라호텔에서 너무 조촐하죠. 네, 영빈관에서. 네. 아 우리 지금 광고주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휴닉 베지어트에서. 네. 근데 항상 저렇게 11만 9천 원씩. 저게 무슨 뭐 119 아마 이렇게 이 눈에 잘 띄어서 가격일 거예요. 아, 이거 뭐 그런가요? 몇 개 좀 사는 읽어주시겠습니까? 가격일 텐데. 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님께 광고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이고. 눈물 많은 이상호 기자님 눈물 흘리시는 일이 없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뭐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이런 광고주께서 네, 근데 광고도 주시고 댓글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네. 항상 여기저기 이렇게 저렇게 큰 금액을 아 그러시구나. 네, 아이폰 최대 금액이래요. 저게 그래요? 아이폰으로 후원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는 또 다르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더 많이 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로 좀 바꿔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웃기는 네. 뉴스 민원연이요. 네. 민생경제연구소 세금 도둑 잡아라 등과 함께 MBN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MBN 제어가 11월 이내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취소 또는 광고 영업 정지 뭐 이런 광고 영업 못하면 문 닫아야 되는 네. 거죠. 네, 똑같은 건데 사실상.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요즘에 우리가 검찰의 진면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멀쩡한 죄인도 풀어주고 네. 오히려 멀쩡한 사람을 죄인 만들 수 있어요. 왜? 그들한테 기소의 모든 편의성을 다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었으니까요. 자, 장대환, 장순주 이런 사람들 이 양반들이 사실상 국민을 상대로 가짜로 자본금을 넣었다가 뺀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지네 돈으로. 그렇죠. 응? 그러니까 분식회계하고 응. 그다음에 허위 사업 보고서까지 그러니까. 제출해서. 네. 이거 그러면- 아예 애초에 그냥 처음부터 만들어지면 안 되는 그러면 방송국. 처음부터 만들어줘도 안 되지만 네. 그 이후에 재허가가 2차례나 났는데 그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네. 거죠. 그래서 여하튼 간에 배임이라든가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사실은 구속시켜야 되는 거죠. 저 정도면. 근데 아예 사법 처리도 안 받았어. 그래서 뒤늦게 우리 시민단체들이 이제 달라진 검찰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요건 이제 충분히 제 견해로는 90% 구속수사 들어갑니다. 그래야만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은 요거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시사저널에서 네, 대한민국의 희망을 제시하는 차세대 리더 100인을 선정을 한 거죠, 시사저널에서. 차세대 리더 네. 여기에 아주 우리랑 친숙한 분이 한 분 들어가겠어요. 누굴까요? 자, 이재명? 법조 쪽에 가면 바로 요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네, 김재련 변호사. 네, 김재련 변호사님이 당당하게 100인의 차세대 우리에게 희망을 대한민국에 희망을 주는 100인으로 꼽혔다. 이거 혹시 뭐 신청하는 방식인가요? 아니요. 그 선착순으로. 시사저널이 글로벌 기업 자기들이 아주 엄선해서 뽑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전문가 1000명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전문가들이 미디어에 나온 여러 자료를 검토한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김재련 변호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도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죠. 자, 이런 가운데 박원순 시장에 대한 2차 명예훼손은 계속되고 있고요. 2차 가해 금지라고 하는 해괴한 이유로 진실은 더 오리무중. 네. 이 와중에 김민웅 박사가 고 박원순 시장 비서에게 보낸 공개 서한을 또 다시 보냈어요. 왜 알 권리를 전제로 기자회견을 해놓고 2차 가해라는 이유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느냐. 이번에 이제 여성 단체들이 한 200여 개 모여가지고 내년 보궐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이른바 젠더 연대를 출범을 시켰는데 고소인이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의 범죄 혐의를
사실처럼 특정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질문을 던졌어요. 이런 내용 전혀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다른 한쪽에서 그런 의혹을 원초적으로 맡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차세대 대표 주자로 이렇게 선정하는 대한민국. 제대로 근데 가고 있는 이거 것인지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딱히 이 차세대 리더 100인 이게 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 보니까 네. 그 가수 임영웅 씨의 팬분들이 와서 다 댓글을 다시고 나머지는 아마 본인이 선정된 것도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뭐 책 팔려고 하는 거겠죠. 네. 시사저널에서.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언론에 유포가 되고 자기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고 있는 그 부동층 사람들이 판단하는데 대단히 영향을 주거든요. 박지희 씨가 차세대 대표주자 100인에 뽑혔다. 그럼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고발뉴스에서 좀 뽑아주시면 안 되나요? 네? 고발뉴스에서 차세대 100인 해가지고 제 이름 하나만 올려주세요. 그냥 차세대를 뽑아드릴게요. 아, 요거 웃겼던 것 같아. 정말 뽑아주세요. 네? 정말 미니카로 뽑아드릴게요. 아, 미니카요? 미니카. 자,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옵티머스 투자자를 폭로한다고 국감에서 너무나 안쓰러워요. 국임당 친구들. 확인해보니 동명이인이야. 네. 이거를 성별도 아예 틀리고 나이도 완전히 틀리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성별 기본적인 그쵸. 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전화를 해서 한 번만 확인을 해봤으면 될 문제고. 아니 전화까지 안 해도 인터넷만 뒤져봐도 다 나오잖아요. 그래놓고 무더기로 고발해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 동명이인이야. 근데 저는 유상범 의원이 이거를 모르고 이렇게 과연 그냥 공개를 했을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닐 수 있다. 아닐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이분이 검사를 하신 분인데 사실 이런 증거 자료를 내보낼 때는 팩트체크를 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그 옆에 있는 자료들만 봐도 충분히 쉽게 우리도 찾아보면 알 수 있는 자료들인데 국회의원이 몰랐을 리 없고. 근데 결국은 이제 윤리위원회 제소가 됐어요. 네. 근데 그 문제 제기한 당사자는 그렇다 쳐도 이런 언론 행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저는 이 기자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YTN인데요. 네, 국민의힘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 공개, 여권 당사자들, 동명이인, 부인. 근데 이게 입력된 시간을 한번 보세요. 오늘 새벽 3시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미 주요 언론 보도에서 사실관계가 조회해보니까 아니더라. 라고 다 이미 끝난 상황이거든요. 조금 전에 띄워주신 이 MBC 뉴스가 어제 저녁 8시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이미 알려진 진영장관 김경엽 의원 말고 당사자들이 모두 동명이인이라면서 거세게 반발을 했고 동명이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죠. 라는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YTN에서 이 이승배 기자가 이런 식으로 새벽 3시에 쥐같이 이 시간에 글을 이렇게 기사를 올렸다는 것 자체는 전 너무 말도 안 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알고 했으면 나쁜 놈이고 모르고 했으면 게으른 놈이고 모르고 했으면 어찌됐든 간에 기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네. 이거는 투자자 명단을 공개했는데 여권 당사자들이 대거 끼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찌됐든 간에 유효타는 아니고 뻥카로 드러났지만 뻥카 가지고라도 어떻게 민주당을 좀 구겨버리고 싶었다. 네, 그러니까 제목만 보는 그런 독자들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그로 끄는 거죠. 어그로? 네. 어그로 끌어서 민주당 저기 나쁜 놈들이 저렇게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해가지고 국민들을 또 돈을 다 뺏어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았을까요? 어그로네요. 네. 어그리 하겠습니다. 자, 진짜 YTN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YTN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이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일보가 좋아하는 조선일보 조장가 이 조씨가 조은산. 조선일보죠. 추미애를 겨냥해서 형조판서 곳곳에 신벽 깔고 공정 외쳐 말도 안 되는 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목으로 올려놨어요. 조은산이 뭐야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한번 까봤어요. 기본적으로 언론에서 기사를 그가 한 말을 가지고 제목까지 달려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의 값어치를 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인지
말의 팩트 체크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삶에 대한 평가도 필요한 거거든요. 이 사람 만약에 간첩이거나 또는 외계인이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뭐 프로필에도 뭐 없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냥 나중에 깜짝 놀랄 만하거나 책임질 만한 사안이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언론의 역할은 아니죠. 그죠? 언론 얘기 나왔으니까. 어제 어찌됐든 간에 그 이강세 네. 광주 MBC 사장을 만났다. 김장겸 전 MBC 사장 요 양반. 김보현도 만났다. 하지만 라임은 들어본 적도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들어봤겠죠? 네. 뭐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 사람들은 맥주도 안 마셨을 거예요. 양주 마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에다가 라임 넣잖아요. 라임도 안 들어갔다. 그런 라임조차. 여하튼 네. 양주 먹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라임의 라짜도 들어본 적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별로 안 웃으시네요. 네. 웃기는 뉴스를 여러분들은 듣고 네. 계십니다. 저희 PD님들은 아무리 이상호 기자님이어도 안 웃기면 안 웃습니다.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웃기면 안 웃습니다. 겨드랑 네. 목에 이 닭털이 들어오면 웃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요게 지금 가장 정리가 잘 돼 있는 기사인데요. 라임부터 가족 그리고 측근에 대한 의혹까지 윤석열이 손 떼야 하는 5개 사건은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그냥 가족 사건 하고 뭐 측근 의혹도 해라 뭐 요 정도로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5개 사건을 좀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일단은 검사랑 정치인 사건. 검사는 아예 남부지청에다가 검사 사건 전담 팀을 만들었어요. 네. 이 검사가 검사하면 어떨까? 검사가 검사를 검사한다? 네. 피디님이 어이없게 웃으셨습니다. 네. 그렇게라도 웃겨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웃기는 뉴스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조은산이 조선일본의 AI일 수 있다. 김대길님. 네. 저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웃기는 뉴스를 시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검사랑 정치인 비의 요거 이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거 말고 이제 윤 총장 관련해서 일단 장모 그리고 부인 요거 이제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코파 카마나. 코바나입니다. 이거는 코바나. 네, 김건희 씨 부인이 운영하는 코바나와 관련된 요 사건. 이거 재밌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흥행 보장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분 라임이나 옵티머스 이런 거는 여기까지야. 이게 이제 나온 게 다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재밌을 게 없다. 어려워요. 이게 무슨 뭐 환매를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다. 물론 이제 주식이나 펀드 잘 아시는 분들한테 관심사겠지만 일반인 시청할 때는 좀 그래서 뭐 누가 얼마를 먹었다는 거야. 요 정도가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응? 누가 뇌물 얼마 먹었대? 그게 제일 관심 끄는 사안이에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그 펀드 기법적인 게 이제 이게 나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설계를 했고 MB 때 그리고 박근혜 때 이거 풀어준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펀드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이런 부정이 개입될 요소가 많아진 건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렵잖아요. 옛날 BBK 때 이게 어려웠던 게 그거거든. 정봉주 열사가 감옥까지 가면서 열심히 했잖아. 응? 근데 엄마 찬스의 대명사 남호 경원 씨가 뭐 주어 없다? 네, 주어 없음. 뭐 그거 가지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전문적인 내용이 많잖아요. 나로남불. 좋아요. 그런 거. 네. 네. 근데 요거는 코바나는 되게 쉬워 이 사건은. 뭔데요? 코바나가 들어가면 이제 여기 요런 건데요. 여러분들 뭐 이제 앞으로 자주 보게 되실 텐데 코바나 코코리아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요건데요. 코바나 컨텐츠라고 이제 여기서 샤가리든 뭐 이런 대표적인 해외 전시를 막 유치해. 그래서 협찬을 안 받으면 이거 전시를 망해요. 이제 물론 이제 입장료도 받지만 그 샤갈의 작품을 빌려오는데 되게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되게 비용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입장료 수익으로만은 수익이 크게 못 남아.
그러니까 보통 대기업의 후원을 받습니다. 스폰서를. 스폰서를 얼마나 많이 세게 땡기느냐에 따라서 이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라져요. 근데 김건희 씨는 이 코바나 콘텐츠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엄청난 대기업들을 다 땡겼어. 그 비결이 뭘까? 되게 궁금해 하셨는데 네. 이제 검찰에서 이걸 수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게 재밌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뭐 그림 돈 간단하잖아요. 심플하잖아요. 기업들이나 다들 좀 그러면은 조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해야죠. 자, 요게 이제 코바나 컨텐츠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게 여기서 했던 그 사건들 같은 경우에 어렵지 않습니다. 과거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2019년 6월에 했던 야수파 걸작선, 요것도 요거는 거기서 안 했나? 코바나, 여기 주관이 코바나 컨텐츠로 돼 있잖아요. 그죠? 코바나 컨텐츠가 시작된 게 2010년이에요. 여기 보시면 등기부 등본이 있는데 보실까요? 이제 이게 제임스 앤 데이비드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맨앤카우스 뭐 이런 법인이 있다가 이름을 변경해가지고 2009년에 코바나가 되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2009년, 10년부터 엄청난 행사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2009년 앤디 워홀이 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아무나 이거 못합니다. 네. 뒷배가 없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코바나로 바꾸고 나서 2010년에 뮤지컬 미스 사이공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뭐. 그리고 색채마스터 샤갈전, 그리고 뭐 마크리부 뭐 쭉쭉쭉 반고흐도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작품 고갱, 마크로스전 15년까지인데 이제 요거는 최근에 2019년까지, 그러니까 10년 동안 부침이 없이 계속 대가의 작품을 가져왔다는 건 뭐예요? 망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망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엄청나게 땡겼다는 거죠. 자, 보세요. 협찬이 칼텍스, 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 게임빌, 도이치모터스. 그 우리가 친숙한 도이치모터스가 여기서 있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는 계속 일관되게 스폰서링을 하고 있어요. K토토, 우리카드, 신라스테이, 뭐 쭉쭉 LG. 연합뉴스도 있네요. 위에 주최에. 연합뉴스가 있어요? 네, 여기 위에 맨 위에. 네. 연합뉴스, 뿅카. 뭐 이런 여하튼간에 엄청나게 많은 협찬사들이 있는데 이 협찬사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경로로 협찬하게 됐는지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재밌을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저 보면은 이게 시청률이 되게 높을 거예요. 이게 이제 코바나가 시작되면 5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장모 사건은 뭐 대체로 다들 아시는 사건들이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네. 요것도 상당히 또 재밌는 사건이죠. 근데 이거를 또 조선일보에서는 이미 뭐 금감원에서 다 무혐의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와서 또 들추는 의도가 뭐냐 이런 식으로 또 우리의 그 박국희 기자님이 조선일보에 네. 박국희 기자랑 쿠키 뉴스랑 좀 관련이 있는가? 네. 비슷해요, nom조가. 그죠? 그런가 하면 또 장모채 씨 요 사건도 아는 분들은 아는데 네, 주류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니까 요 최모 씨가 지난번에 무슨 땅 관계로 지금 가장 큰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대출 말고도 요양병원을 운영을 하면서 불법적으로 요양급여비를 편취했다 이런 의혹이 있어요. 이것도 사위가 빽써서 빠진 거 아니냐. 이게 빠질 수가 없는데 네. 최 씨만 빠졌다는 거죠. 사법처리 대상에서. 이런 것들 재밌습니다. 하나하나가 아주 주옥같은, 사건의 관점에서는 주옥같은 사건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다이나믹하게 남부 텍사스가 아니라 남부 지청에서 이제 관람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모두 검찰개혁 추다르크의 한방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요.
이게 사실 이제 당사자가 돼버리면 대검찰청의 호스트 검찰총장 자리에 있으면 사실 안 되죠. 아마 참고인 수준으로 소환되는 순간부터 아마 일단은 타지로 발령이 될 것 같은데, 한동훈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뭐 옷 벗고 대기하는 수밖에 없다. 윤석열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났다. 그래서 이제 관측하기로는 22일 날 모종의 얘기를 하고 옷 벗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MBC가 어제 큰 거 하나 있어요. 네. 술접대 검사 3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건데 네, 모두 다 모두가 한때 이제 라임 수사팀에 있었다. 한 사람이 나중에 라임 수사 책임자로 왔다 정도로 김봉현 씨는 알고 있었는데, 네. 김봉현 씨가 모르는 사이에 3명 다 라임 수사팀에 있었던 거예요. MBC가 이거 단독 보도를 했어요. 네. 물론 당사자들은 부인하거나 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사흘 동안의 감찰 과정을 통해서 밝혀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은 밝혀봐야겠지만 네. 검사가 사실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은데 이렇게 딱 3명이 특정이 네, 됐죠. 그게 좀 쉬운 일은 아닌 거잖아요. 쉽대요. 아쉽대요. 네. 왜냐면 이게 특수통들이거든, 특수통. 특수통 중에서 남부에서 금융 전문으로 하는 검사님들이 많지 않대요. 아, 금융 전문으로 하면서 이제 그런 과거에 뭔가 기술을 쓸 수 있는. 과거에 또 네. 보니까 이주영 씨라고 지금 나온 그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한동훈의 그 반부패 수사팀인가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때 그 무리들을 우선적으로 털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것도 한동훈의 냄새가 묻어나오네요. 자, 어제 저희가 웃기는 뉴스로 전해드렸는데 조선일보에서 또 썼어요. 네. 변호사, 검찰 출신 김종민. 이러니까 뭔지 모르잖아. 검사 출신이면 변호사죠. 그냥 일개 변호사가. 검사 출신 김종민이라고 저는 김종민 의원이 검사 출신인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고. 이게 제목 가지고 사기를 치는데 네. 이름이 박국희 박국희 기자입니다. 열일하십니다. 네, 열일하고 있어요. 자, 오늘 재밌는 뉴스로 1일 1조를 가져왔어요. 네. 저희가 가짜 뉴스에서 조국 장관 페이스북을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면서 언론개혁과 관련된 기사를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웃기는 뉴스로 가져왔습니다. 왜? 이것 때문에. 조국 장관 페북인데요. 오늘 많이 쓰셨네. 요거. 안대 퍼포먼스 한 남성을 찾는다. 뭐 이렇게 그 신체 장애를 비하하는 그런 멘트를 하면서 뭐 이렇게 했던 놈인데, 요 양반. 요 양반이 요렇게, 근데 솔직히 미안한데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 양반을 찾아요. 지금. 근데 이 정도로 그래도 얼굴이 드러나고 했으면은 사실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조국 장관은 지금 이보경 기자에 대해서 고소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네. 요 오빠도 이제 사법 처리하기 위해서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서 제보를 받고 있는데, 댓글을 보니까 바로 제보가 왔어요. 진짜 저 아까 봤을 때 없었는데. 저 아래에 있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한참 내려가니까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친구인데요. 그러네요. 이름이죠. 박완성님 축하드립니다. 자, 신의 한수 문화부장. 문화부장. 계신 이게 분. 문화적이에요. 저는 상당히 분이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네, 박완성님 네. 신의 한수 문화부장 당첨됐습니다. 신원 확인이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살짝 또 그냥 여기서 중단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박완석이라는 분과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제보를 하려고 조사를 좀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아주 재밌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민단체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
국민연합이 항의 방문했다. 자, 여기 이 국연이라고 부르는데 대표가 누구냐면 최대집이야. 그러니까 지금 의협 회장이 한의사들이 의료기기 사용하는 거를 반대한단 말이야, 의사들이. 그래서 이제 최대집이 그 당시에 국연이라는 걸 맡을 때, 이게 언제냐면 5년 전에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했는데 요때 요 남자 프로필이 옆모습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최대집 밑에서 일하던 친구네. 그래서 봤더니 여기 있습니다. 박완석 최대집 조직의 정책국장. 머리 스타일을 바꾸기 전이네요. 이때는 두발 상태가 살짝 까지기 전에 70% 정도 2015년이니까 진행됐을 때고요. 아니면은 뭐 그냥 귀찮아서 다 밀어버리셨을 수도 있죠. 아니야. 근데 여기 잔류 모발의 형태는 60%까지 밀려나긴 했는데 밀었어요. 스타일이 또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보다 위에서 밀고 아래는 털을 재배하는 형식으로 위아래를 좀 바꿨는데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완석 씨 여기 보면 박완석 정책국장 문화 부장으로서 신의 한 수에서 업무를 아니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저희는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런 심한 말은 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안 하죠. 네. 왜 합니까? 사람한테 하는 거지, 요건. 네. 자, 요게 저희가 저분을 또 발견했어요. 동영상에서. 정말요? 네, 요게 언제냐면 10월 24일 2014년 그러니까 저희가 세월호가 침몰되고 나서 다이빙벨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그 영화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했어.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세월호의 진실을 알리고 이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이거를 엉터리로 구조도 못하게 방해를 하고 실제로 사실상 살인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극장을 섭외를 했는데 극장들이 다 안 주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왔겠지. 그래서 체인망에서 하나도 안 돼가지고 독립극장 몇 개에서만 상영을 했는데 저희가 관객과의 대화를 이 서울극장에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앞에 어버이연합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다이빙벨 상영을 반대하는 집회가 있었어요. 조금 전에 보셨던 신의 한수 문화부장이 여기 나옵니다. 함께 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밌어요, 여러분들. 함께 보시죠. 나도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간 해양 교통사고였습니다. 영화 다이빙벨에 따르면 이 이종인들 바로 이분입니다. 바로 나오네요. 바로. 너무나 일찍 나왔죠? 네. 이분이 바로 어버이연합 쪽 일도 관여를 한 것으로. 오늘 마치 영웅인 것처럼 정부에 항거하는 인명 구조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영웅인 것처럼 묘사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참고로 영화를 보지도 않았어요. 했다 그래요. 조선일보도 그때 당시에 다이빙벨을 비판하면서 사설까지 썼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영화가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 라며 보지도 않은 영화를 본 것처럼 조졌던 참 특이한 관심술. 마치 우리 정부가 다이빙벨 투입을 막은 것처럼 꾸며졌다고 합니다. 막았죠. 이런 터무니없는 사기극이 다이빙벨을 둘러싼 이 터무니없는 사기극이 영화로까지 제작이 되어서 이 극장에서 버젓이 상영되는 것이 우리는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이러한 시도는 근절되어야겠습니다. 자, 어르신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영화를 봤습니다. 자, 진정하세요. 말하지 마세요. 놀라고 있죠? 말하지 마세요. 영화를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영화를 봐주시고 그 뒤에 진실이 없으면 저희를 버려주십시오. 어르신들 영화를 한 번만 봐주십시오. 어르신들한테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안 되죠. 무슨 일반대 잘못을 했는데 거짓말을 말씀하시는 거짓말을 했는데 다이빙벨이 진도 아파트에서 가능한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 영화를 보시면 영화를 보시면 이분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속지 마십시오. 영화 저희가 드릴게요. 영화표 드릴 테니까 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보시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근데 한겨레 청년단이라고 하는 단체였군요. 아니 근데 네. 그 뒤에 계시던 할아버지들은 네. 딱히 이상호 기자를 보고도 분노를 하신다거나 네. 보통 이렇게 본인의 의지로 와 계시면 이게 아이 저런 나쁜 놈이 뭐라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삿대질도 해주고 하셔야 되는데 네. 굉장히 한 몇몇 할아버지만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할아버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아니, 그러니까 왜 오셨는지 잘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들고 있는 팻말이 뭐라고 쓰였는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겨레 청년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또 이런 행사를 했었군요, 저분이. 근데 참 여러 가지 활동을 다양하게 그러니까요. 하셨네요. 네. 아이 구면이시네요, 그러면. 이거 저도 몰랐어요. 머리를 이렇게 시원하게 네. 헤어 커팅 하셔가지고 몰랐어요. 아, 이분이 얼굴이 요 얼굴인데 그때 당시에. 근데 이분도 좀 저는 계속 생각납니다.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제가 딱 올라가니까 되게 당황해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약간 본인도 살짝 좀 쫄았어요. 쫄았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옆에 경찰들이 다 지켜주고 있는데 무슨 뭐 또라이도 아니고 감독이 와가지고 이렇게 토론하자고 그럴 줄 몰랐겠지. 잘못 걸린 거죠, 또라이한테. 아니, 근데 저는 이 할아버지들이 너무 웃긴 거. 저 할아버지들은 이 얘기하고 이제 영화표 드리면 보시고 재밌다 그렇게 보실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자, 아. 참고로 이제 박완석 씨네요. 반갑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름을 몰라가지고 자막을 못 넣어드렸는데 박완석 씨라고 저희 자막을 앞으로 넣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조국 장관에 의해서 고소가 되시면 뭐 모욕 혐의는 최소한 인정이 될 것 같고요. 명예훼손까지 또 좋은 법을 공부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네. 네. 훌륭한 문화부장, 법조부장으로 또 승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법률팀 부장으로. 근데 되게 정말 뭐 용감하시고 본인의 길을 또 가시는 것 같아서 저는 뭐 네. 관상은 과학이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모욕이 될 수 있어요. 아니요. 멋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멋있다고? 네, 자신의 길을 가시는 것 같다. 네, 네. 자신의 길을 네. 담당하게 일관되게 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웃기는 뉴스였습니다. 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